그러니까 스커트가 너무 짧아서 엉덩이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건 좀 아니지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보는 차는 코나입니다. 코나 지금 3가지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솔린 터보, 그리고 하나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오늘 시승할 차는 코나 N9입니다. 정말 기대했던 차인데요.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괴상하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괴상합니다. 괴상해요. 요거 요 엠블럼 요거 과감하다. 그릴 속에 있는 것과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에 이 엠블럼의 위압감, 시인성,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이 안에 섞여 있으면 사실 잘 몰라. 근데 여기 튀어나와 있으니까 진짜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뭔가 현대차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큰 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정의선 부회장, 죄송합니다. 정의선 회장님이 떠오르네요. 어제부로 정의선 회장님이 되셨거든요.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형님이, 정의선 회장님께서 저하고 조금 안면은 있잖아요. 적어도 좀 아시니까. 좀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어요, 회장님.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회장님 취임은 아주 순탄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 남은 몇 가지 일들만 더 잘 이루어지면 가장 평화로운 3세 경영으로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도 3세대 플랫폼으로 전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나는 사실 2세대 플랫폼, 아직 사실 이 코나도 최초로 공개할 때 정의선 부회장님이 운동화를 신고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던 차잖아요. 그 느낌이 지금도 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캐주얼한 자동차,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외관도 이렇게 과감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의 차라서 그런지 제 취향과는 굉장한 괴리감이 있어요. 저는 느끼기에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젊은 분들은 또 모르죠. 이게 또 이게 이렇게 멋있다고? 램프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하이브리드와 가솔린은 이렇게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외관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지금 노말 코나고요. 이쪽에 있는 건 하이브리드 코나인데요. 사실 아무도 없지. 이 둘을 놓고 보면 둘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뒤에는 배지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똑같아. 지금 번호판에 여기 하이브리드 글씨 써놨으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인 걸 알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외관에서도 보면 둘 다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의 이상한 램프를 갖고 있는데, 깜빡이와 후진등을 다 하고 있는 이 램프가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이나 그래픽이나 영상으로 봐도 역시나 이상하다고 느끼실 텐데, 실제로 보면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아. 왜 괜찮냐면 이 부품의 품질 수준이 좋아서 생각보다 괜찮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조금 이상하게 만들었어도 부품을 잘 만들면 그게 또 살아나고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부품이 이상하면 좀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나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얘기가 실물이 더 낫네, 사진빨을 좀 안 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의 차별점이 하나 있다면 타이어가 달라요. 하이브리드는 지금 미쉐린 그린 X 타이어, 그러니까 저연비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일반 모델은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노블 2를 사용하고 있네요. 약간 정숙성에서 조금 더 좋은 타이어, 이쪽은 연비에서 조금 더 좋은 타이어로 이렇게 세팅을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휠도 지금 디자인이 두 개가 약간 다른데 어느 쪽이 더 예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이브리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통 어지간한 차들은 트렁크 공간을 배터리에 할애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차는 트렁크 공간을 배터리에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충분히 그대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들어 올렸을 때 이 안쪽으로 공간도 또 있어요. 이 밑에 배터리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출력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는 어디로 갔느냐?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차들은 배터리를 뒷좌석 아래쪽에 넣습니다. 연료통보다 더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 연료통과의 간섭, 그리고 이 서스펜션과 간섭이 있어서 이 하이브리드는 어쩔 수 없이 토션빔을 넣을 수가 없고요. 하이브리드는 반드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 공간에서도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앉았을 때 진짜 미세한 차이인데 아주 미세하게 높아요. 1-2cm? 1-2cm 정도 좀 작은 느낌이 드는데요. 바닥도 조금 높아지거든요. 약간 허벅지 아래쪽이 이렇게 뜨고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저쪽으로 가면 바닥도 아주 조금, 약간 머리 공간도 조금 차이가 나요. 하이브리드는 전체적으로 뒷좌석의 많은 부분을 배터리에 할애하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조금 작아지고요. 그리고 출력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초기 가격이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뽑아내기에 그렇게까지 하이브리드 연비가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고, 저라면 가솔린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N9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 저 차를 보다가 이 차를 보니까 선녀야. 선녀가 따로 없네요. 와, 이렇게 예쁠 수가. 디자인 전략이 이런 거였군요. 결국에 미는 건 N9이었던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손색이 없습니다. 그냥 선녀예요. 야, 이게 바로 선녀라는 거구나. 이렇게 예쁠 수가. 예쁘네요. 이거 검정색이 진짜 예쁘네. 이거 검정색은 막 심지어 멋있어. 빨간색, 검정색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고요. 저 파란색은 어지간하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조금, 근데 빨간색이 두 가지 빨강이 있는 건가요? 저 빨강하고 이 빨강이 다르죠? 약간 톤이 다운되어 있는 빨강이 있고 약간 톤이 살아있는 빨강이 있는데, 저는 요거보다는 그냥 완전히 새빨간색이 이 차에 N9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N9이니까 뭔가 좀 제대로 보여주는 거. 어쨌든 이렇게 도열해 있는 모습 보니까 예쁘네요. 처음에 디자이너들이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어.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뭔가 사진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실제로 보면 아마 좋아할걸?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차로 가서 시승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시승하는 차는 코나 N9입니다. 그 코나가 여러 가지로 나왔잖아요. 호불호가 갈린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불호 쪽이었죠. 근데 지금 실제로 이 차를 와서 보니까 그렇게 불호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소재감이 좋아요. 이 외관에 새롭게 생긴 것들이 그냥 디자인적으로는 그 디자인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소재는 확실히 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 좋아진 소재감 때문에 차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네요. 게다가 단차, 완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난 완성도를 갖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게 평가할 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3,208만원짜리예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2천만원대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싼 차와 가장 비싼 차의 갭이 1,200만원이 나는 셈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왜 그렇게 많은 갭을 뒀느냐? 아마도 이 차가 가진 그 시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코나는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어떤 신흥국에도 팔아야 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도 팔아야 되는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나는 넓은 옵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차가 아니라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진 옵션을 보여주는 그런 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가격표를 보면요, 코나 가격 2,031만원? 여길 펼치니까 인스퍼레이션, 코나 터보 N 라인, 1.6 하이브리드, 이렇게 완전히 세 개의 다른 트림을 보여주네.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저는 N9인 것 같습니다. 네, N9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요. 사실 같은 면이 더 없다 싶은 정도로 정말 다른 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엠블럼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것만 해도 갑자기 차가 확 있어 보여. 그리고 이렇게 앞쪽이 내려오니까 그만큼이 약간 후드가 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 심심해 보일까봐 여기다가 구멍처럼 이렇게 파놓기도 했는데, 요게 빨간색인 경우에 가장 도드라지고 가장 특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내에 앉았을 때 첫 번째 느낌은 일단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 인테리어에서 기존의 코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코나에서 크게 변화되진 않았지만 그 코나가 가진 것들의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와이드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차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첨단 느낌도 나고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컴바이너 타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후다고 보진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세팅이 얼마나 키가 작은 분이 하셨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보이지가 않.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작게나마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며칠 전에 제가 티볼리를 타면서 이게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길을 잊어버리는 일이 현격히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수입차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어도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산차는 내비게이션을 쓰니까, 벤츠는 내비게이션 안 쓰잖아요. 벤츠 내비게이션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목적지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뒤에 레이더가 있어요. 앞에도 레이더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카메라가 또 있어서, 그래서 차선을 넘어가거나 후측방에 차가 있거나 앞에 추돌이 예상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꼭 한번 써봐야 되죠. HDA 기능이 들어있는 어댑티브 크루즈인데 한번 사용해 보면요, 속도를 적당히 한 200km로 맞춰 볼까요? 속도를 적당히 200km로 맞춰 보고요, 180km까지 세팅이 되네요. 180km까지 세팅을 해보면 앞차와의 속도에 맞춰서 가게 되겠죠. 핸들도 자동으로 옮겨줍니다. 핸들을 지금 안 잡고 있는데 계속 버텨요. 어디까지 버티려고 하니 너? 핸들 잡으십시오가 떴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버텨. 네, 살짝 스쳤는데도 핸들 잡으십시오가 꺼졌네요. 핸들을 잡았다는 걸 좀 더 잘 인식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좀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핸들을 잡으라고, 난 잘 잡고 있는데도 굳이 잡으라고 하네 하면서 좀 화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핸들 잡으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고요, 아주 살짝 건드려도, 네, 살짝 건드려도 핸들을 잡았다고 인식하네요. 뭔가 토크가 좀 더 예민해진 것 같고 좀 더 정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현대차가 위치한 영역이, 이 반자율주행 어댑티브 크루즈의 그 영역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이 코나를 보니까 이제는 탑 티어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HDA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더 바랄 게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는 잘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차가 그렇게 썩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그런 거 외에 이런 기본적인 어댑티브 크루즈는 이제 그 디테일까지 잘 가다듬은 것 같습니다. 이젠 뭐 부족함이 없네요.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블루투스를 이용하면 그냥 가까이 왔으면 그냥 열렸으면 좋겠어. 근데 블루투스 이용하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열려. 왜 그죠? 왜죠? 이렇게 돼야지 열린대요. 누가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 대? 이게 손으로도 안 잠기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잠겨. 진짜 차 키를 내가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손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차 키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이렇게 열지, 누가 차 키도 있는데 이걸 굳이 꺼내서 굳이 갖다 대고 열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차 키를 이제 안 들고 다니는 거. 차 키를 그냥 아예 안 들고 다닌다? 그럼 되겠구나. 그 안에 들어가면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시동도 걸 수 있습니다. 여기다 딱 대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려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저는 사실 큰 문제라고 느끼는데 아이폰은 안 돼요. 아이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있어도 무쓸모. 단일폰 중에선 가장 점유율이 높은데 아이폰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나, 그거 안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 달라고 한 거 아닐까요? 아이플이 돈 많이 요구했나?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블루투스를 갖고 가까이 가면 그냥 되는데 왜 현대차는 그런 거를 안 해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반떼하고 거의 같은 그런 형태의 디지털 계기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리프레시 레이트가 높았어야 돼요. 쓱 하고 매끄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드드드득 드드드득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N9의 느낌은 이런 거겠죠? 좋은데요?
오, 잘 나가요. 코너링 들어갑니다. 오, 세상에. 와, 지금 이건 타이어도 굉장히 좋은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것 같고요. 롤링도 꽤 잘 잡아줍니다. 이게 지금 N9이 좋은데요. 이제 현대차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더 이상 아쉽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핸들링, 이런 코너링을 보여준다고? 와, 진짜 이거는 경쟁사들이 정말 좌절할 만한 수준의 그런 코너링 능력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의 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매끄럽고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노면의 잔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차가 이렇게 제대로 평탄한 얼음판 위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매끄러움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차가 재미있게 탄다, 약간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정도 파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파워를 내주는 게 지금 198마력 정도 되니까 이 차가 재밌는 거예요. 코나가 코나답고 어우, 너무 좋아요. 앞에 있는 차도 제 차인데요, 테슬라 모델 3가 맘 잡고 달리면 저희가 쫓아갈 수 없지만 어쨌든 모델 3로 좀 이렇게 꽤 밟는다 라고 하는데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주행 감각을 보여주네요. RPM을 꼭 높이 써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낮은 RPM에서도 이 토크감이 굉장히 좋아서 시프트 다운을 하지 않아도 재밌게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굉장히 빡빡해요. 이 핸들의 조향감도 깡통 같은 느낌이 아니라 꽉 찬 차의 느낌. 그게 현대차, 기아차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사실 똑같은 가격대의 자동차, 똑같은 중형차인데도 이상하게 핸들을 조향해보고 달려보면 유럽차에 비해서 너무 깡통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코나는 적어도 소형 SUV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에 올라서 있는 그런 핸들의 조향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소리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엔진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근데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반면에 노면 소음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로드 노이즈를 막아주는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아래쪽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유리창으로도 상당히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이 차가 차급을 넘진 않는, 정숙성에서는 이전 코나에 비해서 전혀 개선된 바가 없고요. 이전 코나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차의 기본적인 이 세팅은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 핸들이나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이거는 정말 놀랄만 합니다. 지금 코나를 잠깐 주행해 봤는데요, 주행해 보고서 느끼는 점은 뭐 이런 겁니다. 당연히 이 차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요거 아니면 좀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제 위치에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불만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없고요. 특별히 이 차는 아쉬운 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동차. 그리고 경쟁자들이 경쟁 의지를 불태울 수 없게 하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국내에서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차하고 딱 맞붙을 수 있는 자동차는 사실상 없거든요. 뭐 예전에 주크라든지 로그라든지 뭐 이런 차들도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차에 많은 것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같은 그룹의 셀토스, 유럽에서는 어쩌면 XM3에 해당되는 아르카나, 이런 것들이 경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마땅히 어떤 게 경쟁 모델이 된다, 딱 맞춰서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차들이 셀토스 제외하면 그다지 없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현대차만큼 이렇게 잘 되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이 코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